KCNTV 한종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김보 이화실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는다. 네, 영비어천가 2장에 나오는 가르침인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오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에서는 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한국에서 떳떳하게 살아온 세명대학교 이복자 교수님이 쓴 수필 한 편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한국 땅에서 뿌리 깊은 나무로 살고 싶다입니다. 이 글은 2014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 제한 외국인 생활체험수기 공모전에서 법무부 장관상을 수상했는데요. 낭독에 아나운서 삼총사 김보옥 이화실과 특별 초대 손님 한민족음악동호회 회장인 신성월 씨입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삼총사 선생님들과 함께 방송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신성월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참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죠. 네, 그럼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박길라가 부른 노래 나무와 새. 진달래가 곱게 피던 날 내 곁에 날아오더니 작은 날개 가만히 접어서 내 마음에 꿈을 주었죠. 이젠 서로 정이 들어서 떨어져 살 수 없을 때 외로움을 가슴에 안은 채 우린 서로 남이 된 거죠. 신비 부르던 날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내 모습은 이렇게
난 누굴 기다리나요 하염없이 눈물이 자꾸만 잎새 되어 떨어지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자꾸만 잎새 되어 떨어지는데 한국 땅에서 뿌리 깊은 나무로 살고 싶다. 이복자. 2002년 늦가을 유학이란 꿈을 안고 한국으로 왔다. 충북대 교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해질 무렵이었다. 교차로 신문 광고를 보고 저렴한 방 하나를 얻었다. 썰렁한 방에 트렁크 하나 들고 들어가니 그때부터 한국에서의 나의 삶은 시작된 셈이다. 부풀었던 꿈과는 달리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개강한 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머리에 생생하다. 중국 유학생 2명을 받았는데 2명 다 돈벌이 하느라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20대 한창 공부할 나이에도 도망가는데 40대 아줌마가 끝까지 공부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까지 실망하면 앞으로 중국 유학생은 받지 않을 겁니다.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후배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도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다. 열심히 하면 되겠지 했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다. 리포트 하나 쓰려면 다른 학생들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다른 대학원생들보다 과제를 더 내주시고 책을 더 보게 했다. 교수님한테 혼나는 것은 일상이었다. 언젠가 서울의 X대학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때 훈민정음도 모르고 남조선에서 어떻게 사나? 지하철역도 새겨져 있는데 교육체제가 다른 나라에서 성장했고 전공이 다른 제가 배운 적이 없었지만 한마디 변명조차 못하고 억울하기만 했다. 교수님 가르쳐 주신 교대역에서 훈민정음을 다 외우고 나니 막차까지 지나가고 발에 물집이 생기도록 한없이 터벅터벅 걸으면서 운 적도 있었다. 그때는 수모를 당한 느낌도 들었고 교수님이 선입견이 있다고도 생각했다. 하루에 잠을 한두 시간밖에 자지 못하면서 노력해도 늘 부족하니 아르바이트 따위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서서히 1차 위기가 닥쳐왔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려던 생각은 물거품이 되고 생활고까지 몰려왔다. 500원짜리 콩나물도 환율을 계산하면서 발길을 돌리곤 했다. 끼니를 거르는 것이 다반사가 되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했다. 끝내는 영양실조로 쓰러졌다. 지인들이 40대에 원 출세를 한다고 학업에 목을 매라고 포기하라고 권유했다. 그때마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 인생에는 포기란 없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께서 부르시더니 생활용품을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보신탕을 사주시었다. 그때 먹은 보신탕 맛이야말로 정말 꿀맛이었다. 비로소
엄한 스승 아래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는 말의 뜻을 깨달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교수님이라고 오해했던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다시 일어나서 위기를 극복하고 열심히 학업에 몰두할 즈음 2차 위기가 닥쳐왔다. 사춘기에 들어선 아들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2번이나 자살까지 시도했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는가. 반에서 반장이고 늘 모범생이었던 애가 PC방에 상주하고 집에 돌아오면 자기 방문을 닫아 걸고 80고령인 외할머니의 말에 응대도 안 하는 불량애가 되었다는 것이다. 드디어 어머니로부터 아들을 살리려면 당장 귀국하라는 최후 통첩이 날아왔다. 석사학위 논문 자료를 수집하러 서울 국회 도서관으로 가다가 들려온 어머니의 말씀은 비수마냥 가슴 깊숙이 꽂혔다. 내가 포기해야만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 온고집 부리고 버티다가 아들이 잘못되면 만회할 수 없는 후회를 할 수도 있겠지. 나도 성공하고 아들도 성공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저녁마다 아들한테 전화하여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들은 무조건 전화 받기를 거부했다. 정말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철학관을 찾았지만 최후 결정은 역시 본인의 몫이었다. 고민 끝에 아들도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결정했다. 2004년 여름 나는 석사학위를 수여받고 박사과정에 입학하고 아들도 한국에 나와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모자가 서로 위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나는 아들이 손을 꼭 잡고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하자고 굳게 약속했다. 하지만 둘이 공부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다. 반지하방에 살면서 주말이면 파출부 일을 했는데 12시간 중노동을 해도 겨우 손에는 단돈 몇만 원밖에 쥐어지지 않았다. 이른 아침에 학원에 나가서 한 달간 강의를 했는데 달랑 10만 원을 주어서 너무 억울했던 적도 있다. 햇빛이라곤 전혀 안 드는 습한 반지하방이어서 곰팡이가 끼고 벌레가 득실거렸다. 그 속에서 버티는 우리들은 알레르기 비염과 피부염에 걸렸다. 밤이면 겨우 1~2시간밖에 못 자는 잠도 손바닥처럼 두드러기가 돋아 잠을 설치곤 했지만 학업만은 포기할 수가 없었다. 우리 모자는 거의 얼굴 마주볼 시간이 없이 각자의 삶에 쫓기었다. 이렇게 악착같이 하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믿고 앞만 보고 뛰었다. 그런데 3차 위기가 또 닥칠 줄이야. 아들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호출장이 왔다. 처음에 편입하여 잘 적응하고 성적도 좋아서 반급에서 칭찬도 받았던 애가 요즘 들어 학교 불량배들과 어울리고 야자도 무단으로 빠지곤 한다는 것이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별일 없이 잘 적응한다고만 생각하고 무관심했던 자신이 후회되기도 하고 죽기 살기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고 뛰는 엄마를 이해 못하는 아들이 야속하기도 했다. 무조건 담임 선생님께 머리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는 집에 와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아들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기미를 쟀는지 무릎을 꿇고 앉았다. 다짜고짜 효자손으로 얼마나 때렸는지. 17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한테 매를 들었다. 지금까지 착한 아들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홧김에 성공을 못할 것 같으면 우리 둘 다 죽어버리고 말자. 그 호통을 쳤다. 조용히 맞고만 있던 아들이 입을 열었다. 덩치가 큰 데다 공부도 잘한다고 하니 일부러 찾아와서
짱깨 새끼야, 너 얼마나 세나 보자 하면서 싸움을 건다는 것이다. 싸우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맞아라 하며 때리고 뼈대도 없는 새끼라고 비아냥거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란다. 엄마와 말하려니 속 태울 것 같고 담임 선생님과 말하려니 후안이 더 두렵고 생각 끝에 그들과 친하게 사귀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썼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애들을 찾아가 나는 한국에 꿈을 가지고 왔고 매일 허송세월하면 안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야 한다고 절박하게 말했더니 그 애들이 너 꽤 의리 있는 놈이야. 이제부터 이 바닥에서 누가 너를 건드리면 말해.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라는 답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엄마 한 번만 봐줘. 어디에서 넘어졌으면 어디에서 일어날 거야. 이제부터 100배의 노력을 하면 떨어진 성적을 만회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들을 꼭 껴안았다. 한동안 두 심장의 거친 박동 소리와 흐느낌 소리만 흘렀다. 얼마나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칼로 에이듯이 아려왔다. 저녁에 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낮에 맞은 피멍이 무서울 정도로 퉁퉁 부어 올랐다. 계란으로 상처를 문질러 주는 손이 파르르 떨리면서 착잡한 생각에 휘말렸지만 끝내는 다시 아들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 일이 있은 후 언젠가 어떤 불행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걱정이 되어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들과 상담을 했다. 다행히 아들은 다시 제자리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2006년 쥐구멍에도 햇볕이 들어올 날이 있다더니 마침내 세명대학교에서 중국어를 교양 필수 과목으로 개설하면서 원어민 교수를 초빙하는 데 채용되었다. 청주에서 제천까지 매일 새벽에 나와서 밤중에 들어가면서도 보람을 느꼈고 너무 행복했다. 생활에 쏘들리지 않으니 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다. 2009년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 나는 드디어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아들도 명문대를 졸업하고 공채로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좋은 회사에 입사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 세명대학교에 온 지도 8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한국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중국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나의 삶도 풍요로워졌다. 세명대학교에서는 유학생들을 원어민 교수들에게 배정하여 생활 지도를 하게 한다. 아직도 유학생들 중에는 학업은 뒷전이고 아르바이트해서 돈벌이를 하려는 학생들이 있다. 유학생들 상담을 하면서 가끔은 내가 걸어온 과정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8년 동안 나의 강의를 들은 3,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꼭 이루어진다고. 그동안 팽시 살아온 흔적들을 적어놓은 것에 삶의 진액이 묻어난 좋은 시라는 평어를 받으며 시인으로 등단했고 문학상도 받았다. 교육학을 전공한 내가 시인으로 문학상을 받으니 정말 크나큰 희열이 아닐 수 없었다. 지난해부터 서예도 배우고 문인화도 배우면서 입선도 했고 다양한 취미생활도 하고 있다. 삶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 다른 점이라면 예전에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즐거운 시간으로 바뀐 것이다. 낮에는
학생들 강의와 상담에 여념이 없고 저녁에는 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주말이면 문화원에서 열심히 수강을 하고 있다. 나는 바다 건너 한국 땅에 겁없이 내려앉은 한 그루의 꿈나무였다. 한국에서의 10년 동안의 발자국을 되돌아보면 파란만장한 쌍곡선이다. 고생도 많았고 즐거움도 많았고 가냘픈 한 그루의 나무가 한국이라는 이 비옥한 땅에 심어져서 이젠 건실한 나무로 자랐다는 뿌듯함을 느낀다. 이제부터는 나의 빛과 열을 다 바쳐 이 고마운 한국 땅에서 뿌리 깊은 나무로 살고 싶다. 네, 지금까지 한국 땅에서 뿌리 깊은 나무로 살고 싶다란 제목으로 된 세명대학교 이복자 교수님이 쓴 한국생활 체험수기였습니다. 살다 보면 실망도 있고 절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마다 바람에 흔들리듯 아프고 방황할 수 있지만 바람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뿌리 깊은 나무의 지혜와 침묵과 인내를 생각하게 하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끝으로 박정현의 노래 꿈에를 들으시면서 이 시간 방송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나 너무 가슴이 떨려서 우리의 나 그대로의 모습으로만 하고 있네요. 그동안 힘들어진 나를 보며 위로하네요. 내 손을 잡네요. 지친 맘시라면 지금도 그대 손은 그때처럼 따뜻하네요. 혹시 이게 꿈이란 걸 그대가 알게 하진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잘할 거야. 그때 다른 생각 못하도록. 그대 이젠 가지 마요. 그냥 여기서 나와 있어줘요. 나도 깨지 않을게요. 이젠 보내지 않을 거예요. 계속 나를 안아주세요. 예전 모습처럼 그동안 힘들어진 나를 보며 위로하네요. 내 손을 잡네요. 지친 맘 이제 쉬라며 지금도 그대 손은 그때처럼 따뜻하네요.
가져갈게 미안한데 얘기를 하네요. 나처럼 그대도 알고 있었군요. 그래도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만나줘서 날 알아주네요. 작별인 사라면 나 웃어줄게요. 이렇게 보내길 싫은데 뒤돌아서네요. 내 식은 때처럼 나 잠게 꼬나면 또다시 혼자 있겠네요. 너머를 가네요. 이젠 익숙하죠. 나 이제 할게요. 또다시 보내기 싫은데 보이질 않아요. 이제 다시 눈을 떴는데 가슴이 많이 시리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 괜찮아요. 다시 오지 말아요.